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나라의 고속열차 역사를 설명드릴 일타 강사 밀사부 고수차량 개발팀 민평호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고속열차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점이 어느 때인지 알고 계세요? 2002 월드컵 때 아닐까요? 고수차량을 도입한 건 1999년입니다. 그 당시에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3개국이 일본, 프랑스, 독일 세 국가의 참여 의향서를 송부를 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요구한 사항이 기술 이전이 있었어요. 독일은 기술 이전을 못하겠다고 하고 프랑스는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랑스 떼제베가 고속열차로 이제 선정이 돼서 저희가 기술 이전도 받고 해서 차량이 도입된 겁니다. 프랑스가 기술 이전을 되게 유일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딱히 없었을까요? 기술 이전이라는 게 이제 모든 고속열차 사업의 비용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몰랐던 거는 뭐냐면은 설계 기술은 없었어요. 오로지 생산에 관련된 것만. 그래서 생산에 관련된 기술을 이전을 한 거고 100% 다 국내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총 46개 편성 중에 12개 편성은 프랑스 현지에서 100% 제작하고 나머지 34개 편성은 국내에서 프랑스 기술자의 기술 지도 하에 차량을 제작한 겁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출발할 땐 몰랐어요. 100% 설계 기술을 저는 배운다라고 하고 교육을 받으러 갔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게 되면은 생산 기술을 기술 이전 받는 거지 설계 기술을 이전 받는 게 아니다. 그 많은 서러움을 좀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포기하고 그런가 보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강사랑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는지는 물어봐요. 그게 맞나요? 뭐 물어보면 네 하면 그렇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보다가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궁금했던 거를 제가 많이 좀 배웠죠. 5년 중에 말이 오고 가면서 조금씩 정말 미미하지만 그것들을 습득을 해서 모아서 저희가 뭐 일일 보고 아니면 연수 보고 자료에 약간 다 기록을 해놨죠. 3교시는 고속 차량 도입 계약 체결인데요. 그 당시 체결을 했다고 뉴스에서 나왔던 사진이고요. 이거는 컨소시엄, 시스템 컨소시엄인데 계약 금액이 그 당시에 그 기사로는 당군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라고 했고요. 그 당시 금액이 한 1조 7천억 정도. 어마무시한 금액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착수를 합니다. 사업 착수를 하는데 이때에 이 도입한 이 차량 모델이 쉽게 말하면은 7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모델이었어요. 저희가 계약하던 시점에 그 당시에 최신 버전이 아닌 옛날 버전을 차를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차량의 재질들이 그 강철 소재로 만든 차량이었어요. 한참 지나고 나니까 강철이 좀 무거우니까 에너지 저감을 위해서 좀 차를 좀 가볍게 만들자라는 게 대세였고 그 결과 탄생한 게 알루미늄 복합재로 만든 차가 대세였어요. 그리고 우리 연수 받을 때 뭐 공장 저 한편에 카튼 쳐놓고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진입 금지 라인 딱 그어놓고 그런 데가 있었는데 뭐 하는 데인데 커튼 쳐놓고 우리 접근도 못하게 하느냐 했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저기 알루미늄 카바디 만드는 데다 볼 수도 없다고
뭐 좀 천대를 많이 받았죠. 고속 차량 기술 도입 계약을 알스톰하고 하고 알스톰이 프랑스 현지에서 만든 첫 편성 고속 차량이 마산항에 98년 4월 19일 날 입항을 하게 됩니다. 차량이 다 분리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 차항 공장에서 다시 다 연결하는 작업들을 다시 해야 돼요. 그게 20량 1편성으로 해가지고 차량 길이는 약 400m가 됩니다. 상당히 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시승을 한 일부 언론사들이 하는 얘기는 과연 이 긴 차에 사람이 다 탈까? 그러면서 큰 차를 운행을 해야 되니 전기 소모가 많을 거다. 제대로 그 수요 예측도 못하고 무리하게 도입을 했다는 말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갈수록 승객 고속 열차 승객이 증가하니까 차가 부족해서 승객을 못 태우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1999년 12월 16일 날 우리나라 고속 열차가 이제 운행을 시작을 해요.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철도가 첫 운행을 하고 난 후 한 100년 후에 이제 고속 열차가 저희가 운행을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중진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가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빨리 선진국이 될까. 그게 일명 G7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우리도 서방 선진 7개국처럼 선진국이 되자. 그래서 우리도 기술 개발을 해서 기술 독립을 해야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속열차가 포함입니다. 저희가 기술 이전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고속 차량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건데 어려웠던 게 뭐냐면 설계 기술이거든요. 아까 맨 1교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제작 기술만 이전받았지 설계 기술이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가 원하는 그때 목표는 350짜리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200km짜리도 설계를 해본 적이 없는데 300km를 돈 주고 사와서 운영한다고 갑자기 기술 이전 받았다고 350짜리를 하려니 그 과정은 정말 말로 표현 못하죠. 무지하게 산 넘고 산 넘어 막 그렇게 고생을 했죠. 그러면서 어렵게 개발을 했고요. 결국은 그게 모태가 돼서 탄생한 게 KTX 3000. 이게 G7 프로젝트를 기본으로 해서 탄생한 국내 최초의 고속열차 고유 모델인 KTX 3000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자인의 모티브가 된 거는 우리나라 고유 토종 어종인 산천어가 있어요. 그 산천어를 형상화한 전두부 디자인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유럽에 퍼진 소문이 한국하고 기술 계약 맺지 마라. 기술을 하는 순간 다 뺏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역설계를 한 거고 역설계를 똑같이 한 게 아니라 보다 또 좋게 그런 걸 했고요. 그냥 단순히 역설계만 하는 것도 힘든데 또 최고의 기술까지 또 접목까지 하니까 많이 놀랬죠. 우리나라도 이제 산천에 계속 이제 패밀리들이 쫙 나오면서 KTX 산천 나오고 SRT 나오고 온강선까지 하고 계속 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도 해외 진출을 해야겠다. 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만 하기에는 좀 시장이 너무 적다. 그 외국에서 고속열차를 도입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다 대체적으로 파악해 보니 수송과 승객 수송 능력이 뛰어난 분산식을 다 선호를 해요. 그러면 두 가지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면 또 다른 타입의 고속열차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작한 게 분산식 고속열차 또 국제과제로 수행을 합니다. HEMU 430X라는 프로젝트로 분산식 고속열차
목표는 시험 최고 속도 430km 했는데 아쉽게 430은 못 찍고요. 421.4를 달성했어요. 그 당시 기록으로는 3위였죠.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탄생한 게 KTX 이음 KTX 청룡입니다. KTX 이음 KTX 청룡은 분산식 고속열차인데 해무 430X 개발 과제를 기본으로 해서 탄생한 게 이 차량 고속 차량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즈벡 고속열차로 수출 계약을 했죠. 6월 14일 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차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KTX1을 도입한 것부터 해서 또 분산식 고속열차의 개발 과정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까지 분산식 고속열차까지 해서 고속열차의 변천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G7 할 때 그 11년 동안은 정말 없던 병도 생겼어요. 날밤 새고 거의 잠도 뭐 쪽잠 자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미쳤지 고속열차 내가 왜 한다고 해가지고 이 생고생하는지 그러면서도 그렇게 자기가 맡은 바 있는 충실히 했죠. 그래서 이런 성과가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국내 기술로 고속열차를 설계 제작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서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고속열차 변전사를 설명한 고속차량 개발팀 민평호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